일단 여러분들 커들포드샵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칼과 그 다음에 워크샵 소식 잠시 알려드릴게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워크샵은 리퍼드 가디건 워크샵이고요. 10월 11일까지 참여 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패턴에 30% 할인 쿠폰 지급해 드리고 있고요. 10월 31일까지 완성 작품 인스타그램에 그 포스팅 하셔서 URL 남겨주시는 분들에게 그 커들포드샵 쿠폰 쿠폰 지급해 드리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월 31일이 마감일입니다. 그 마감일이 지나더라도 참여를 하실 수는 있지만 10월 11일이 지나면 그 30% 쿠폰은 더 이상 발급이 되지 않아요. 본인 직접 그 야마가라님의 패턴을 직접 구매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커들포드샵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칼이 하나 있죠. 아티안의 스파클링 레이스 립 숄. 지금 뒤에 마네킹에 보이는 저 숄입니다. 지금 한창 뜨개를 하고 계시는 분들 많을 줄로 아는데 참여 신청 아직까지 가능하고요. 마감일이 10월 16일입니다. 그래서 10월 16일 마감되니까요. 저 작품 튜토리얼 보고 싶으신 분들 또 같이 참여해서 다른 분들하고 같이 저 작품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10월 16일까지 참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10월 16일까지 칼 완성 기간이기 때문에 그 전에 저 작품의 완성작을 인스타그램에 포스팅을 남겨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또 커들포드샵 쿠폰이 지급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저 포스팅을 하셨는데 예전에 그 포스팅을 지우신 분들도 가끔 있죠. 그러면은 그 발표 전에 이제 10월 16일까지 들어온 해시태그 커들포드샵 칼 안에 본인의 그 포스팅이 있었는데 발표 전에 지워졌다 이러면은 그 발표 대상에 선정이 되지 않아요. 보시면 인스타그램에는 해시태그 커들포드샵 칼을 눌러보시면 그 안에 목록들이 나옵니다. 커들포드샵 칼에서 같이 했던 그 안에 자신의 포스팅이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오시는 분들, 완성 작품이 올라오신 분들 한해서도 쿠폰을 선물로 지급드리고 있으니까 완성 작품 저걸 같이 만드신 분이라면은 완성 작품 포스팅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실수로 지워져 가지고 10월 16일 이후에 발견하시는 분들이 없도록 꼭 내 포스팅이 남겨져 있는지 커들포드샵 칼 해시태그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월 16일이 마감일이고요. 자정에 그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주 알려드릴 거예요. 어떤 분들이 완성하셨는지. 안녕하세요. 커들포드샵의 공방장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좋은 뜨개 나날 되셨나요? 날씨가 이제 부쩍 추워지고 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두터운 좀 스웨터를 이렇게 입고 나왔어요. 이 스웨터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끼는 스웨터랍니다. 여러분 이 스웨터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 함드 그죠? 우리 커들포드샵 칼로 같이 만들었던 시브니츠 패키지 중 하나인 바튼이라는 디자인입니다. 드디어 또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져서요. 특히 저녁 때는 굉장히 쌀쌀해요. 그래서 요 스웨터를 입을 수 있는 그런 날씨가 되었네요. 저는 사실 잘 깨닫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제가 보는 디자인, 고르는 디자인들을 보면은 이렇게 골지 무늬가 은근히 좀 많은 것 같아요. 골지 스타일이 집에도 보면은 그냥 기성복들 이런 거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망고티 이런 것도 골지 망고티 이런 게 많고 그런 걸 보면은 골지 문양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요 스웨터도 보시면은 이렇게 골지 문양으로 되어 있는 그런 스웨터입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또 끌리지 않았나 싶은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애장하는 스웨터 중 하나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이 스웨터로 함뜨를 할 때 이 스웨터는 조금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이 스웨터가 새들 숄더 형식의 스웨터입니다. 간간히 여러분들이 새들 스웨터 형식의 그런 컨스트럭션을 보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새들 숄더라는 거는 새들이 말 안장이란 뜻이에요. 말 안장 보시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깨 캡을 이렇게 보시면은 마치 말 안장처럼 이렇게 목에서부터
어깨 라인에서부터 요 캡까지 이어지는 이 선이 마치 말 안장의 모양처럼 이렇게 연결된 그런 모양을 새들 숄더라고 부르고, 혹시 모르셨던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 니팅 컨스트럭션 태그 같은 데 보시면 새들 숄더라고 이렇게 해시태그 붙어 있는 거 가끔 보실 거예요. 그런 모양들이 대부분 어깨 라인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마치 말의 안장 모양처럼 이 슬립 캡이랑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모양을 뜻합니다. 그래서 새들 숄더들이 가지는 그 옷 형태의 특색이 좀 있어요. 말하자면 이 옷도 그렇지만은 이렇게 좀 각이 이렇게 딱 잡힌 것 같은 그런 모양들이 많습니다. 주로 정장 스타일에 많이 어울릴 듯한 그런 형식들의 옷에서 새들 스타일을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들 숄더 스타일의 옷들을 보시면은 어깨가 이렇게 뽕을 넣지 않아도 각이 딱 잡히면서 이렇게 풍채가 좀 이렇게 딱 각이 진 그런 모양이 나옵니다. 제가 입은 모양을 봐도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체형이 어깨가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보통 여러분들 블라우스 같은 거 얇은 블라우스 이런 거 사시면 살짝 이렇게 뽕이 들어있는 게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뽕을 빼야 돼요. 왜냐면 어깨가 워낙 여기가 좀 각이 이렇게 탁 있고 찰집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작업은 새들 숄더 형식을 좋아는 합니다. 왜냐하면 재미가 있어요. 새들 숄더 형식이 많은 그 변형들도 많아요. 새들 숄더 형식에는 뜨개로 옷을 만드는 방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변형들도 굉장히 다양하고 뭐 디자이너에 따라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새들 숄더 형식의 의상을 좋아는 합니다만 막상 입었을 때 저처럼 어깨가 좀 이렇게 딱 벌어진 제가 좀 어깨가 좀 딱 벌어졌거든요. 이런 스타일은 사실은 새들 숄더 형식이 그닥 뭐 어깨가 이렇게 딱 벌어져 보이는 스타일이 싫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닥 추천드릴 만한 그런 스타일의 옷 형태는 아니라고 봐요. 주로 이제 어깨가 좀 좁으신 분들이잖아요. 키가 작고 왜소하거나 마르셨거나 마르지 않더라도 어깨가 좀 이렇게 좁고 상체로 갈수록 이렇게 약간 요런 쉐입으로 되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에게 이런 새들 숄더 형식의 옷이 굉장히 예쁩니다. 이렇게 밸런스를 좀 잡아주기도 하고 훨씬 상체를 돋보이게 해줌으로써 키도 좀 커 보이게 만드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이 바튼 스웨터처럼 이 골지 문양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니까 조금 늘씬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보면은 이런 골지 스타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겨울을 맞이해서 이제 좀 있으면은 저녁뿐만이 아니라 낮에도 한참 이렇게 좀 쌀쌀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시간대, 요런 이제 점점 추워지면은 요런 스웨터 한 벌 있으시면은 또 겨울을 잘 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요 바튼 스웨터 같은 경우에는 좀 추운 날씨에도 요거 한 겹만 입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좀 폭닥한 그런 소재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요 바튼 스웨터를 만든 네스트라는 실은 75% 파인 하일랜드 울이랑 25% 알파카 성분으로 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독특하죠? 실 자체에 이렇게 약간의 색상이 이렇게 까만 실이 같이 올라가는 스타일로 이렇게 꼬여져 있습니다. 네, 같이 이렇게 휘감겨져 있어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약간 톤이 살짝 드러나는, 자세히 보시면 톤이 살짝 거뭇거뭇한 톤이 드러나는 그런 스타일의 재밌는 그런 실이에요. 이게 대략 DK 웨이트 정도 되어서 골지 스타일의 이런 의상들이 사실 만드는데 시간이 좀 꽤나 오래 걸린 편이에요. 이제 리빙을 떠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워킹 안의 포지션이 왔다 갔다 반복되기 때문에 시간이 꽤나 드는, 공이 드는 작업이 되는 그런 스웨터임에도 불구하고 DK 웨이트고 실이 좀 꽤나 굵기 때문에 조금 빨리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만들었던 여태까지의 골지 스웨터 형식에서 가장 빠르게 작업이 되었던 그런 의상이에요. 작년에 이 함트를 했을 때 이 윗부분, 새들 숄더가 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윗부분에 새들 숄더랑 아랫부분이 합쳐지는 그 부분까지를 보여주는 튜토리얼을 제작을 했었어요. 커들포드샵 카페에서 바튼 스웨터라고 찾아보시면은 그 튜토리얼 영상을 신청하실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바튼 스웨터 패키지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그 튜토리얼을 신청하셔서 보실 수 있어요. 다 드린 건 아니고 커들포드 카페나 이렇게 고객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그때 작년에 이미 이 함뜨가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마감된 그 함뜨를 다시 오픈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튜토리얼, 요 윗부분 시작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밑에는 그냥 무한 리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시작 부분은 좀 애매한 것 같아. 그 패키지를 샀는데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실 수 있어요. 카페에서 댓글이나 또는 채널, 커들포드샵 채널을 통해서 이제 그 채팅을 주시든지 뭐 이렇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패키지를 구매하신 후에 신청하시면 돼요. 이렇게 리빙 스타일 옷을 제가 많이 만들고 있었구나 하는 거를 요즘 새삼스럽게 좀 느끼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정말 첫눈에 뿅 가게 반했던 리빙 스타일 옷이 또 있어요. 지금 보시는 이 작품은 제가 만들어 둔 지가 꽤나 좀 된 것 같아요. 이 스타일은 요크탑 형식의 또 리빙 모양이에요. 이 작품은 펄소 디자인이었어요. 보테니컬 요크 플로버라는 그런 패턴으로 된 건데, 요거는 만들 때 시간이 꽤나 걸렸던 의상입니다. 요거는 요크 스타일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제 몸에 요크 스타일이 그렇게까지 어울리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왜냐면은 요크 스타일은 살짝 키가 크신 분들한테 좀 어울리는 스타일이긴 해요. 그리고 이제 목이 길거나 얼굴이 갸름하다든지 이런 분들이 요크 스타일을 입으면은 훨씬 이렇게 슬림해 보이면서 라인이 쫙 사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요크 스타일 옷이 그런 분들한테 좀 잘 어울립니다. 요크 스타일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요 윗부분이 원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요크 스타일 요크 탑들이 아래에서 위로 뜨든 위에서 아래로 뜨든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라운드로 많이 작업이 됩니다. 뭐 위에서 아래든 아래에서 위든 이렇게 라운드로 작업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제 물론 앞판과 뒷판의 그 높낮이도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하고 뭐 베리에이션을 주어서 그런 것들은 뭐 라인을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원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뭐 그 밴드라든지 그 넥라인을 조절하지 않는 이상 그 원형 형태로 그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어깨의 그 높이가 아래 높이로 이렇게 그대로 유지가 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스타일이 좀 얼굴이 갸름하신 분이 입으시면은 굉장히 예뻐요. 각이 졌거나 얼굴에 또 각이 지신 분 있죠. 약간 네모나게 이렇게 턱이 좀 있으시거나 이러신 분들도 요크탑을 입으시면은 상당히 여성스럽고 훨씬 얼굴 라인도 예뻐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제 손님들 오셔서 의상 스타일을 물어보시거나 이럴 때 추천을 드릴 때 보면은 저는 그 얼굴 라인이나 몸의 형태, 키 이런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참고하시면 또 좋지 않을까 싶네요. 이거는 만든 지가 좀 꽤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제가 날씬할 때 만들었었는데 이제 지금은 더 이상 맞지가 않아요. 날씬할 때 만들었던 거라서 빨리 살을 빼면 다시 입어볼 수 있을 텐데 이 요크탑을 만들 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거는 무한 그 리빙과 케이블들의 조합이었는데 이 요크탑이 조금 안 좋은 점이 위에 리빙으로 이렇게 같이 케이블 모양이 올라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예쁜데 이거를 조금 여분을 두시고 만드시는 게 좋아요. 좀 오버사이즈로 만드시는 게 좋아요. 제 개인적으로 작업을 해보니까 제가 그때 4인치 여분을 두고 이 요크탑을 만들었었는데 그렇게 하시면 여기 스트레치가 별로 없어서
여기에 크게 케이블이 들어가는 아래 부분에서 이렇게 공간이 보시다시피 살짝 벌어져 보이죠. 네, 입으면 그닥 티는 나지 않는데요. 그래도 이게 조금 더 여분이 많이 있었으면은 이런 구멍이 조금 가려졌을 거예요. 이 디자인 자체가 케이블의 갭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이 다 벌어진다. 어떤 실을 사용하시건 아니면 어떤 여분을 주시건 맨 아랫부분에는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입으면 표가 안 납니다. 이렇게 당겨지기 때문에, 신축성 때문에. 그렇지만 여분이 충분히 있으면 훨씬 더 예쁠 수 있다. 네, 요거는 팁입니다. 똑같은 작품을 만들어 보시려는 분들에게. 그래서 요거가 예전에 이제 작업을 했었는데, 보시다시피 요것도 리빙이죠. 제가 고르는 작품마다 대부분 리빙이 좀 꽤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도 제가 또 목록에 이제 찜해둔 목록에다가 이렇게 작품들을 보면은 그것도 리빙이 꽤나 많아요. 모르겠어요. 리빙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제가 또 한 2년 전에 물론 커들포드샵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런 잡지나 이런 것들에 있는 작품들도 워크샵이나 그 다음에 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또 어떻게 만드는지 또 그 영상도 같이 공유해 드리면서 작업을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실상은 그렇게 이제 작품을 골라서 만들 땐 물론 제가 좋아하는 거를 많이 이제 찍긴 합니다만 또 대부분 고객님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취향으로 보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다 같이 작품을 만들 거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고객님들이 선호하실 만한 그런 디자인을 좀 뽑는 편이고, 아니면은 투표를 받아서 그런 디자인을 많이 뽑는 편인데, 개인적으로는 또 그렇게 투표를 받지 못했지만 사실 더 내심 이걸 만들어 보고 싶다 하는 그런 작품이 있을 때도 많이 있고, 아니면은 실상 그 제가 판매하고 있는 잡지 이외에도 잡지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뜨개 잡지를 모으는 게 또 제가 또 콜렉터이기 때문에 뜨개 잡지를 모아요. 옛날 그런 빈티지 잡지서부터 소장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가끔 제가 이제 어떤 분들 보면은 아주 옛날 오래된 잡지들 버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중고로 판매를 하신다든지 이런 분들 가끔 보는데, 아마 그런 분들은 심각한 콜렉터는 아니신 듯 해요. 지금은 디지털 버전이 좀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디지털 버전에 단점이 또 있어요. 이거는 예전 일인데 몇 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디지털 버전으로 제가 잡지를 잘 구매를 안 해요. 그 이유는 예전에 제가 보던 잡지 중 하나가 정말 그 당시에는 그 디지털 버전이 잘 없었을 텐데 PDF 폼으로 잡지가 나오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편하게 그 보기 위해서 디지털 버전을 몇 개 구입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디지털 버전이 있으니까 잡지 자체를 오더하진 않았죠. 그랬는데 그 회사가, 그 출판사가 문을 닫은 거예요. 근데 그 웹사이트도 사라졌어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때 저장을 해뒀어야 되는데, 그게 그 웹사이트나 출판사 웹사이트가 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몇 개를, 이슈 중에 몇 개를 저장해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사를 다니고 이러다 보면은 USB나 이런 게 이제 또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가 구입했던 이슈 중에 많은 부분이 사라졌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디지털 버전을 그닥 선호하지 않는 또 한 가지 이유는, 프린트를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버전이 좀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컬렉터 입장에서는 디지털 버전이 조금 안 좋은 게, 그렇게 소장하고 있으면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가 굉장히 애매해요. 어느 한 그 웹사이트나 이런 플랫폼 한 개에만 내가 구매했던 모든 디지털 버전이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면은
어디에서 뭘 구매했는지 그 구매한 사이트마다 가서 그 기록을 봐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다운로드 된 거를 재다운로드를 몇 회 이상은 반복할 수 없는 그런 곳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상세하게 알고 계시지 않으면은 따로 프린트를 해주시거나 저장을 미리 해두지 않으신 분들이 다운로드가 더 이상 되지 않는 사이트를 찾으실 때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은 예전 그 이메일이나 이런 거를 또 뒤져가지고 다운로드 받은 PDF를 찾아내기가 좀 번거로울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무엇을 구매했는지 일일이 목록을 쫙 보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물론 레블리에 이제 모아둘 수도 있는데 목록을 항상 레블리에만 그게 다 일목요연하게 나오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특히 잡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또 내가 무엇을 구매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미 소장하고 있는 잡지인데도 또 한 번 패턴을 사는 경우가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일단 패턴을 가지고 있는 개수가 100개를 넘어가면 뭐를 언제 샀는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내가 분명히 봤는데 산 것 같은데 긴가민가 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예 새로 보는 것인 것처럼 기억이 아예 안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떤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패턴을 구매를 했을 때, 아니면은 PDF 다운로드를 한번 받으면 요거는 한번 다운로드를 받은 디자인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곳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샀던 걸 또 사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 잡지를 이제 몇 이슈를 구매를 해 놓고 어느 날 세일을 하는 거예요. 세일 공지가 날라왔어. 또 그러니까 또 세일인가 이러고 또 신나게 쇼핑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세일이니까 더 사야지. 그래갖고 더 샀는데, 나중에 어느 날 이제 시간이 나서 잡지를 한번 둘러볼까 하고 디지털 버전을 찾아보니까 세상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잡지인데 디지털 버전으로 또 산 게 있는가 하면 아니면은 디지털 버전을 2번 샀거나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웹사이트에서, 그 출판사 웹사이트에서 디자인을 분명히 샀는데 라블리에서 또 따로 사고, 이런 중복 구매가 심지어는 제 최대 많게 5번까지 구매된 디자인이 있을 정도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는 디지털 버전을 좀 피하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이제 그 잡지 자체를 구할 수 없을 때, 그럴 때는 직구가 아니더라도 제가 어쩔 수 없이 디지털 버전을 만약에 구매를 하면은, 될 수 있으면 희소성이 있는 잡지 같으면 컬러로 프린트를 딱 해서 인쇄물을 이렇게 잡지처럼 이렇게 바인딩에다가 넣어 놓는 편이에요. 안 그러면 그렇게 예전에 잃어버린 빈티지 잡지들이 몇 개 있어서, 저는 혹시라도 여러분들 컬렉터시라면은 빈티지 잡지, 이제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유행이 지나서 더 이상 입을 것 같지 않은 그런 뭐 뜨개 의상 디자인들이 있는 그런 거를 잘 놔두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은 유행은 지났지만 그런 빈티지 웨어, 우리가 손뜨개를 만드는 거는 기성품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 빈티지 웨어만을 또 좋아하는 부류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렇게 히스토리컬 가먼트를 만드시는 분들도 많아요. 완전 중세시대 코르셋서부터 중세시대 속옷, 빅토리아 스타일 드레스 뭐 이런 걸 만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내가 일상생활에서 이런 것들을 입어볼 것 같진 않지만 이 만들기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만들어 보고 싶다 할 때가 있어요. 이런 빈티지 웨어 만들어 보고 싶다 할 때, 그럴 때 그런 디자인들, 옛날에 내가 사놨던 잡지에 이런 디자인이 있었는데 이런 거 찾아보시면은 만들어 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빈티지 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잡지 수집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거 안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잘 모아두시면은 이게 다
나에게 재산과도 같이 저는 이거는 순전히 콜렉터의 입장으로 저는 콜렉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집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잡지들을.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소장 가치를 굉장히 높게 보거든요. 심지어 이제 어떤 분이 예전에 이제 더 이상 안 보는 거라면서 이게 버리신다고 하는 잡지를 이제 제가 받아오기도 하고 그런 적이 꽤나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도 잘 모아놓고 제가 또 잘 보지 않는 언어로 된 그런 잡지들도 꽤 있어요. 물론 영어로만 된 게 아니니까 패턴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꼭 만들지 않더라도 그 스타일이나 이 시대에는 어떤 스타일이 유행을 했구나 이런 흐름을 보기에도 좋고 한 번씩 심심할 때 그런 거 들어보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런 잡지를 저처럼 콜렉터 하시는 분이라면은 잘 모아두시고 한 번씩 시간 날 때 뭐 볼거리를 찾으실 때 간단히 커피, 티타임 하시면서 옛날에 내가 모아놨던 책꽂이에 이렇게 쫙 꽂아두시면 또 기분도 좋습니다. 책 수집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 기분 아실 거예요. 새 책 이렇게 딱 꽂을 때랑 손때 묻은 책 다시 꺼내서 볼 때 기분 참 좋잖아요. 그럴 때 한 번씩 또 둘러보시면은 또 재미가 본 나름대로 또 쏠쏠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그런 작품들 한 번씩 둘러보시면은 지나간 예전 풍이지만 지금 다시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또 한 번씩 복고풍이 유행할 때 있어요. 그럴 때 맞아, 복고풍 스타일 예전에 뭐 디스코 스타일, 뭐 80년대 디스코 스타일이 다시 돌아오는데 그런 풍을 보실 수도 있죠. 그런 걸 다시 만들어 볼 수 있는 좋은 자료들이에요. 제가 2년 전쯤에 제가 수집하던, 이건 제가 판매하는 건 아닙니다만 수집하던 잡지 중에 특별히 몇 디자인 중에 눈에 띈 것들이 있어서 예전에 이제 작업을 시작했는데, 요거는 샵하고는 별개로 개인적으로 제가 만들어 보고 싶다 내지는 소장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면 꼭 이렇게 SNS나 이런 데다가 반드시 올리는 편은 아니에요. 이제 저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싶은 거니까. 예를 들어서 뭐 란제리 웨어를 만들 때도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입고 올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같은 것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혼자서 이제 작업을 해서 가지고 싶은 것들, 요렇게 욕심나는 것들, 이런 거는 올리지 않고 그냥, 아니면 소개를 해드리지 않고 지나간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작업을 했던 것 중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소개를 해드렸던 게 아마 제 동생, 2년 전에 제 동생 옷이었을 거예요. 그거는 이 샵을, 컷오프 샵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순전히 어떤 그 프로젝트의 목적으로 만든 거였어요. 케이블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남매가 세트로 뭔가 케이블 옷을 만들어 봐야지, 이런 생각으로 제 동생에게 먼저 케이블 웨어를 만들어 줬고, 제 동생 거는 이제 실이 좀 굵어서 빨리 끝냈는데 제 거를 고를 때가 되니까 너무 욕심이 좀 나는 거예요. 내 동생이랑 나랑 이렇게 나란히 케이블 웨어를 입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내 거는 좀 예뻐야지, 내 거는 좀 특별해야지,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 수집해둔 잡지들 중에 제 리스트 중에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웬델 스트리트 풀로버라는 셜토이님의 작품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요거는 제가 볼 때는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릴 수도 있는 그런 디자인이긴 한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선택하고 나니까 또 골지더라고요. 골지의 케이블. 제가 케이블 작업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케이블 작업이 다 만들고 입으면 너무 예쁜데 만드는 동안에는 손이 좀 많이 가요. 그래서 저는 쉽게 좀 빠르게 작업을 하면서도 기성품과 비슷하면서 이렇게 예쁜 깔끔한 클래시컬, 세미 클래시컬한 그런 품을 좋아하기 때문에 케이블을 그닥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요 디자인은 케이블이지만
그때 주제가 케이블이었기 때문에 전체가 케이블은 아니지만 일단 제가 좋아하는 골지도 좀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여성스러운 이런 라인이 있고 2년 전만 해도 지금보다는 제가 좀 낫겠어요. 그래서 이 스타일을 입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도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 제가 만들고 있는 이 작품, 요 작품입니다. 제가 지금 소매를 달기 시작했는데요. 보시면은 여기 어깨 라인에 케이블이 들어가는 게 보이죠? 일단은 제가 어깨 라인에 뭔가 이런 게 들어가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리프버드 가디건도 여기 어깨 라인에 레이스가 마음에 들었다고 이렇게 어깨가 살짝 이렇게 뭔가가 어깨에 있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장식이 이렇게 있는데 이 디자인 역시 새들 숄더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이 새들 숄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테일러드 된 그런 피트가 나오고 그런 스타일의 작품입니다. 그런 플로버예요. 여기도 보시다시피 골지죠. 네, 골지에다가 원작은 이 목이 이렇게 폴드 형식이 아니에요. 원작은 여기가 그냥 요 정도 높이만 있는데 저는 폴드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네, 폴드 형식으로 만들어서 살짝 폴라처럼 여기도 보면은 폴라, 이거는 원작이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요건 제가 폴라처럼 이렇게 접어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요 디자인을 그때 이제 제 동생 플로버가 끝나고 바로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있죠. 2년 전에 시작했는데 중간중간에 또 이제 샵에서 진행하는 워크샵이라든지 칼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야 되니까 그때마다 멈추고 또 샵에 그런 필요한 샘플들을 만들어야 되니까 또 그때마다 작업을 못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샵을 운영을 하면은 뜨개질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끔 네가 좋아하는 거 계속 만들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샵을 운영하는 사람은 자기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품이나 디자인을 만들 시간이 없어요. 일단은 샵은 판매를 위한 곳이죠. 이제 비즈니스다 보니까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홍보를 해야 되는 그 시즌 그 작품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즌별로 큰 브랜드, 저희가 같이 일하고 있는 브랜드마다 컬렉션이 출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고객님들에게 알려드려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샘플이 필요하고 그런 작품들을 자꾸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게에 뭔가 전시를 하더라도 판매되고 있는 상품이 있어야지만 손님들이 와서 샘플을 보고 나도 이게 마음에 들어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상품을 보여드릴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막상 뜨개질을 좋아해서 이제 가게 하시면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만 만들 수는 없어요. 대부분 샘플 작업은 거의 노동이 많고 개 중에 몇몇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을 주로 이제 조금 더 치중해서 만들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아마 이제 뜨개질 많이 하신 분은 그런 생각 드실 때 있을 거예요. 이제 자기가 이제 챌린지라고 생각하는 작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1년이 걸리던 2년이 걸리던 이거는 내가 소장하고 싶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디자인이라든지 패턴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가 있죠. 그런 거에 매달리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럴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 작품이 그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이제 1년이 걸리던 2년이 걸리던 이거는 내가 꼭 만들어서 입어야겠다 라고 생각했던 그런 작품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어깨선이 이렇게 케이블이 떨어지는데 이게 연결된 게 아니라 여기 카프처럼 요 소매 여기에도 특별한 무늬가 들어가요. 아직 거기까지 작업이 진행되진 않았는데 여기 보시면 원형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요 아래에 X자로 이렇게 소매 그 손목 바로 부분쯤에 약간 악센트 포인트가 딱 들어가는 그런 케이블입니다. 그래서 팔 라인이 이렇게 길게 뭔가 끝에 뭐랄까 팔찌는 아닌데 어떤 장식처럼 위에 이렇게 세터에 문양이 딱 있는 그런 예쁜 디자인이에요.
이 원작하고 비교했을 때 이 원작 게이지 자체도 조금 작업량이 좀 많은 거고, 보시면은 작업량이 꽤나 많은 데다가 제가 선택했던 이 실이 그 로나스 레이시스의 셰프드 속이라는 실입니다. 이 실 같은 경우에 이제 게이지가 물론 핑거 웨이트예요. 근데 이 작품을 뜨기에는 이 실로 작업을 하시면은 물론 만들고 나면은 완성도는 굉장히 높은 그런 의상이 돼요. 왜냐면 굉장히 얇고 보시다시피 리빙 의상들이, 이거는 좀 두껍습니다만 리빙 의상들이 이렇게 얇으면은 굉장히 섬세한 느낌이 있으면서 평소에 데일리로 입기에도 부담이 없고 어느 정도 보온성도 있으면서 그렇게까지 무겁지 않은, 왜냐면 케이블 문양이 들어간 옷들이 좀 무겁거든요. 무거운데 이 실 자체를 그렇게 게이지를 좀 숫자가 높은 게이지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런 부담 없이 좀 입을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훨씬 이런 문양이나 이런 것도 좀 섬세하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로나스 레이시스 셰프드 속 요 실로 지금 작업을 했는데, 이 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이게 양말이나 이런 거에도 적합한 실이에요. 이름에서도 보실 수 있다시피 셰퍼드 속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실들의 특징이 신축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특히 리빙 디자인에서는 제가 경험으로 봤을 때, 제 경험상 신축성이 좋은 재질을 쓰시면은 훨씬 편하게 입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로 지금 요 케이블 작품을 뜨고 있는 건데, 다른 그 골지 문양이랑 비교해 봤을 때 입었을 때 착용감이 너무나 편해요. 케이블이지만 무거운 느낌이 없고, 제가 이전에 만들었던 케이블 작품들 보면은 DK 웨이트들을 많이 사용했더라고요. DK 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물론 무늬가 큼지막하고 뭐 강렬한 느낌이 있긴 한데 입었을 때 살짝 헤비한 그런 감이 없잖아 있어요. 특히 이제 제가 다이어트에 많이 실패하면서 체중이 좀 불면서 그런 의상, 뭐 케이블을 입고 싶은데 헤비한 느낌이 싫다,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손이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런 의상에. 그래서 이렇게 좀 게이지가 조금 숫자는 높지만 작업량이 좀 꽤 있고 그렇긴 하지만 이런 스타일, 이런 느낌으로도 괜찮겠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물론 시간이 없었던 것도 뭐 한편 이유이긴 합니다만, 그거 이외에도 이 작품 자체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보통 소매를 뜨는데 이제 한 짝 뜨는데 한 5시간? 뭐 케이블이 들어갔다면은 뭐 5시간 정도면은 아마 한쪽을 뜰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게이지상 한 2, 3일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리빙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냥 스트레이트로 쫙 되는 소매보다도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제가 몸판을 완성하고 나서 그냥 한 1년 넘게 방치해 놨어요. 제가 이제 최근에 워크샵들 다 마무리를 하고, 물론 여러분들 아직까지 신청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다 마무리를 해놓고, 이제 보통은 워크샵이 하나가 끝나면은 다른 워크샵을 좀 바로 시작하고 이러는 편이긴 한데 지금 잠시 휴식기를 가질까 생각하고 있어요. 워크샵을 하나 진행하는 거에 사실은 굉장한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것도 그렇지만 그냥 혼자 작업하는 거 말고 이렇게 누군가에게 튜토리얼을 보여줘야 되고 1대1로 보고 얘기할 수 없는 사람이 온라인상에서 무언가를 보고 따라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영상 퀄리티를 만들기 위해서는 신경 쓸 게 굉장히 많고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거의 쉬지 않고 한 6개월 워크샵을 아니면 칼을 쭉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마지막 그 디자이너 콜라보레이션 워크샵 튜토리얼들 다 끝내고 나서 잠시 휴식기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항상 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걸로 휴식을 좀 보내야지만 더 활기차게 그 다음 무언가를 더 또 재밌게 꾸밀 수가 있는데, 요즘에는 여행 가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었던 걸 조금 하면서 휴식기를 가지고 생각을 좀 정리해야겠다. 내가 앞으로 무엇을 조금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더 뭐 유튜브도 그렇고 뭐 이런 컨텐츠가 조금 더 재밌을 수 있을까, 유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시 휴식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새로운 신상이 올 때까지 미뤄뒀던 몇몇 작품들을 손을 댈까 싶어요. 2, 3년 그냥 처박혀 있던 그런 작품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소개하지 않은 작품들도 몇 개 있고, 작업은 시작했지만 너무 느려서 진도가 너무 느려서 한 번도 소개하지 않은 그런 작품들도 많이 있는데, 제가 잠시 휴식기를 가지는 동안에 이런 작품들에 손을 대고 완성을 하고, 올 겨울에는 이 의상을 좀 입어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소매가 되고 나니까 한결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아요. 드디어 이제 제 동생에게 먼저 선물한 지 이제 생일날 제가 선물해줬던 것 같은데, 2년 전에. 제 동생은 겨울이 되면 가끔씩 그 스웨터를 입기도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이거를 만들고 있으니 의외로 이 소매를 다는 데까지 용기가 좀 필요했어요. 이걸 다시 해야 되나, 이 리빙 작품을 다시 만져야 되나. 근데 완성을 꼭 언제까지 해야겠다 이런 느낌보다는 이 작품을 소장해야겠다는 그 첫 느낌이 굉장히 강렬했기 때문에 조만간에 막 작품 완성해서 올해는 꼭 입고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제가 집중하고 있는 이런 내용 알려드렸습니다. 저희 커들포드샵에 요거는 이제 미리 조금 알려드릴 내용인데, 지금 폼폼 코틀리 34 예약 주문하신 분들 많이 기다리고 계시죠? 지금 오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으로 오는 폼폼 코틀리는 항상 좀 느린 편이에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근데 이제 특히나 그 폼폼을 담당하는 업체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 다음에 그 직원들이 전부 다 그 재택근무 중이에요. 그래서 평소보다도 훨씬 더 좀 그 운송이 느린 감이 있습니다. 10월 중순쯤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예약 구매 발송이. 그래서 그 전에, 중순 전에 좀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이고, 지금 오고 있다는 소식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레인 출판사에서 페어웨일 위켄드라는 도서가 발간이 됩니다. 이 도서는 11월 첫째 주에 출시가 되는 도서예요. 아직 이 도서는 출시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커들포드 샵에서 예약 구매 지금 한창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레인 출판사에서 그 양말책이 있었죠. 그때도 첫 번째 1차 예약 구매에서 아깝게 놓치신 분들이 2차를 굉장히 원하셔서 2차도 다시 진행했었고 했는데, 저희가 3차까지는 진행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책 무게가 굉장히 좀 되는 그런 책이었기 때문에. 요번에 그 페어웨일 위켄드 요 책도 하드커버 도서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버전이 없어요. 레인은 항상 디지털 버전을 출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페어웨일 위켄드라는 책도 디지털 버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책을 구매를 하셔야지만 이 안에 있는 패턴 8가지, 그리고 페어웨일 셰틀린드 풍의 페어웨일이에요, 요거는. 그래서 그런 트레디셔널한 느낌의 페어웨일 스타일의 그 작업들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여러가지 그 이야기들이 담겨있는 한 104쪽인가 되는 분량인 것 같아요. 책이 꽤나 두껍습니다. 이 책이 11월 첫째 주에 출시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도서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2가지 언어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핀란드어 그리고 영어, 이렇게 2가지가 출시가 되었고, 커들포드 샵에 입고되는 상품은 영어 버전입니다, 물론. 그래서 영어 원서이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예약 구매 신청 받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 그 레인 출판사의 그 양말책처럼 나중에 아깝게 놓치셔서 이거 다시 한번 입고 해주시면 안 돼요 하시는 분들 없도록
예약 구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레인 출판사의 그 도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차후에도 저희가 요청이 굉장히 많을 경우에 정말 드물게 그때 양말책처럼 2차 재고를 아니면은 2차 그 예약 판매 공지를 드릴 경우가 간혹 아주 드물게 있어요. 레인처럼 이렇게 완판이 되거나 그 다음에 쉽게 구할 수 있는 도서가 아닌 경우 내지는 직구로 하실 경우 무게가 너무 나가서 배송비가 훨씬 많이 드는 이런 상품의 경우에는 가끔 저희가 2차, 3차까지도 재입고 예약 구매를 신청받은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경우가 쉽지는 않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도서 같은 경우에 무게가 많이 나가는 도서 같은 경우에는 직구하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운송비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도서의 가격보다도 운송비가 그냥 거의 더 나갈 때가 더 많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해외의 다른 샵에서 이렇게 무거운 두꺼운 책을 구매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 대부분 책값보다 운송비를 더 많이 내신 경험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이 없으시도록 예약 구매로 주문을 하시면은 11월 둘째 주가 저희 샵의 예정 입고 일입니다. 그래서 12월 둘째 주에서 셋째 주 사이 안에 아마 입고가 될 것 같고 발송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약 구매 신청하실 분들 놓치지 마시고 페어아일 위켄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어아일 위켄드라는 도서의 저자님은 메리 제인 머컬스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그 페어아일의 도서가 이번이 세 번째고 본인의 도서 출간품으로는 요게 5번째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 도서 중에 가장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셨다. 아마 이 도서를 갖고 계시진 않지만 보신 적은 아마 많은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책이 그 페어아일 차트의 사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200 페어아일 모티브스라는 책을 출간하셨던 분이에요. 디자이너라면은 아마 한 권쯤은 소장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 그런 모티브 책이에요. 그럴 정도로 페어아일 저자로서 페어아일 니팅의 저자로서 굉장히 이름이 있는 분이고 이미 권위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의 그 작품집을 소장하는 것도 좋은 컬렉션 중에 하나라고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물론 저도 소장품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은 요번에 오는 요 그 레인 출판사에서 출간하는 이분의 그 도서 놓치지 말고 페어아일 위켄드 예약 구매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11월 달에 오는 것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저희가 그 메이킹 스토리스 대부분 그 구매를 하셨겠지만 메이킹 스토리스 이슈 4 아직도 판매 중입니다. 우리가 대부분은 워크숍을 하거나 뭐 칼을 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요번에는 진행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 도서에 수록된 그 작품 중에 저희 샵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실로 만들어진 그 작품이 2가지가 있습니다. 이 시를 저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리나 스쿠아님 작품인데요. 마리나 스쿠아님 그 실이 요번에 새로운 색상들이 출시가 됐어요. 여기에 메이킹 스토리스 이슈 4에 요 디자인들이 수록이 되면서 새로운 실과 새로운 색상들이 출시가 되어서 그 실들이 지금 저희 커들포드 샵이 그 문의한 그 색상 전 색상을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요 수량이 좀 꽤나 많기 때문에 이 염색 과정이랑 이런 것이 시간이 많이 든다고 해요. 그리고 이건 일일이 또 마리아 스쿠아님이 직접 염색을 하시는 거기도 하지만 새로운 색상이 출시되고 나서 이 색깔군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그 색깔군들 다 뽑아내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 데다가 그 영국의 코로나 여파로 한동안 그 양털 그 밀 그 공장이 문을 닫았었대요. 그래서 그 실에 사용되는 그 영국에서 나는 그 영국 남부 지역의 그 양털 있죠? 그거를 공급하는 곳과 그 다음에 거기서 그 밀에서
작업이 다 중단이 됐었나 봐요. 그래서 몇 달 동안 양털 공급이 되지 않아서 이 실을 만드는데 좀 시간이 많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샵 제품이 원래는 이 잡지와 함께 들어왔으면 참 좋았겠지만 조금 뒤늦게 11월 말쯤, 네, 11월 말이나 12월 초 이렇게 들어오게 될 것 같아요. 전 색상이.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함드라든지 이런 거를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실이 들어오면 또 새로운 색상이랑 물론 다 신상 라방에서 보여드리겠지만 그 실이 다 있을 때 이런 샘플 작업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네, 메이킹 스토리스 이슈 4에는 샘플 작업들을 진행해서 보여드리지 않았네요. 만약에 이제 나중에라도 그 실을 같이 원사로 작업을 해보고자 하시는 분들, 나중에 매거진을 놓치시는 일이 없도록 메이킹 스토리스 24는 미리 구매해 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폼폼 매거진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릴게요. 폼폼 매거진에 지금 서미션 콜이 올라왔어요. 디자이너 분들이라면은 가끔 출판사마다 서미션 콜이 올라올 때 그런 공지들 자세히 보실 거예요. 폼폼의 이번 서미션 콜은 2021년 여름호에 실릴 서미션 콜입니다. 디자인 출품하실 분들은 본인 디자인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거를 10월 25일까지 전달하셔야 돼요. 시간이 촉박하죠. 보통 이런 서미션 콜이 있기 전에 구상을 좀 해두시는 편이 좋을 거예요. 2월 달에 아마 샘플을 접수를 해주셔야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0월 25일까지는 구상과 아이디어를 먼저 서미션 콜에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당첨이 되시는 분, 셀렉트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 그 다음에 이제 샘플링이라든지 이런 작업들을 보내셔야 되는 거죠. 그게 2월 달까지예요. 그래서 내년 여름호에 실릴 작품 출품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폼폼 쿼털리 서미션 콜 공지가 올랐으니까 그 공지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요번 서미션 콜의 주제는 새입니다. 새. 하늘 날아다니는 새. 새 있죠? 그게 주제예요. 새를 주제로 한 어떤 작품, 새에게서 영감을 받은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의상이라든지 소품이라든지 니트웨어 디자인 하시는 분들, 또는 튜토리얼이라든지 영감을 줄 수 있는 아티클 글 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서미션 콜 10월 25일까지 마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커들 포드샵에서 여러분들에게 여러가지 소식 전해드렸고요. 오늘은 주로 공방장이 개인적으로 하는 작업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또 여러분들하고 더 재밌는 뜨개 이야기로 만나기로 할게요. 제가 잠시 워크샵을 쉬는 동안에 또 다음번 프로젝트는 어떤 것이 좋을지 여러분 댓글로, 여러분들 나는 이런 거 공방장이랑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 이런 아이디어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